새벽의 공기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잠시 흔들림 없이 멈춘다. 이 시간은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처음 깨어나는 순간이 온 하루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단순히 아침을 일찍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 첫 찰나에 어떤 의도를 품느냐가 곧 업을 짓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수행자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도 아침 시간은 매우 중요한 수행의 장이 된다. 많은 이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작은 선택들이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전날의 피곤함과 짜증을 끌고 일어난다면 그 마음은 미세하게나마 온 하루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자리에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에 마음이 기업의 CEO, 직장인, 부모, 학생 모두에게 다른 색깔의 하루를 선물하듯이 수행에서도 아침의 첫 마음은 그 어떤 법문보다도 깊은 울림을 준다. 한국의 직장인 민재는 늘 출근 준비에 허둥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머릿속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출근길 차 안에서도 그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상사는 무슨 말을 할까?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늘 지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이란 단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민재는 어느 날 지인의 추천으로 아침 명상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흡을 느끼는 것조차 어색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작은 변화 하나를 발견했다. 회사로 가는 길에 평소와 같은 차 소음, 같은 출근길의 인파를 보면서도 마음이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바쁘고 할 일도 많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현상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다. 타인의 말, 사회의 기준, 끊임없는 비교 속에 휘둘리며 살다 보면 자신의 중심을 잃기 쉽다. 하지만 아침은 그 중심을 되찾는 가장 좋은 순간이다. 마음은 공기처럼 가볍고 변화무쌍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정해주면 강물처럼 일정한 흐름을 유지한다. 수행의 핵심은 그 흐름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각을 세우는 일이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다. 바른 생각이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다. 아침 명상은 이 바른 생각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민재가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작은 씨앗이었다.
그는 아침에 단 몇 분 동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루의 의도를 세웠다. 오늘 하루는 불안보다 평온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시험하더라도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은 그 자체로 업을 바꾼다. 마음이 선택하는 방향이 곧 현실의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향하는 흐름, 다른 하나는 자비와 의지로 향하는 흐름이다. 아침은 이 두 길 중 어느 길을 걸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이다. 민재는 명상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걱정들, 출근길에 내키지 않는 감정들,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먼저 불안을 느끼는 습관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오랫동안 기르고 쌓아온 방향성이었다. 그가 아침 명상을 시작한 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불안은 더 이상 자신을 압도하는 적이 아니라 흘러가는 구름처럼 잠시 지나가는 현상으로 느껴졌다. 파도가 크더라도 바다의 밑바닥은 흔들리지 않듯이 마음의 중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침이 주는 선물이며 수행이 가져오는 변화다. 사람들이 종종 묻곤 한다. 내 아침이어야 하는가? 하루 중 언제라도 명상하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아침은 마음이 아직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은 깨끗한 상태다. 밤새 잠들어 있던 마음은 새벽의 공기처럼 투명하고 순수하다. 이 맑은 순간에 세우는 의도와 다짐은 마음속에 가장 깊이 스며든다. 물결이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원이 크게 퍼지듯이 아침의 한 생각은 하루 전체에 넓게 퍼져 흐름을 만든다. 아침 명상은 단순한 호흡 관찰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날 것인가? 나는 내 감정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수행의 시작점이자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첫걸음이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한다. 아침 몇 분 명상으로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업을 만든다고 하셨다. 씨앗이 작다고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씨앗이 자라 숲을 이루듯이 마음의 작은 선택이 삶의 방향을 만든다. 민재는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하루에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것을 체험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기쁨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소한 것에 흔들리던 마음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침의 시간은 이렇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실제의 나를 만난다. 남들이 기대하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 스스로 억눌러 왔던 나가 아닌 진짜 모습을 마주한다. 이 만남은 가끔은 두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하다. 수행의 길은 완벽해지는 길이 아니라 진짜 나와 다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침의 첫 마음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게 되면 하루의 시작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창한 수행 장소에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고요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수행은 충분히 시작된다. 아침 명상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삶을 바꾸는 가장 실천적인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히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깨어남을 향해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변화할 이유도 없었고, 고통이 없다면 삶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었으며, 고통이 없다면 마음을 닦을 기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중생을 깨닫게 하는 가장 큰 스승이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느끼고, 더 민감하고, 더 성찰하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깨달음도 더 빠르게 익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법을 깊이 이해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됩니다. 고통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며 나를 더 강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배움의 길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한국인 민수, 지영, 태운, 서연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착한 사람이 왜 더 많은 고통을 겪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며, 결국 더 큰 사랑과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의 성숙입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자비, 더 높은 깨달음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아픔을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관찰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만으로도 고통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고통의 근원은 대부분 집착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처받기 싫은 마음, 잃기 싫은 마음, 내가 옳다는 고집, 이 집착을 한 껍질씩 내려놓을 때, 우린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아무리 큰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고통을 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치유는
내가 받은 고통을 자비로 바꾸어 누군가를 돕는 순간 일어납니다. 내가 울어 보았기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내가 상처받아 보았기에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껍질을 깨는 순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껍질이 깨져야 하듯 우리도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 고통의 껍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이 깊은 감사로 바뀝니다.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앞으로도 기쁨과 슬픔, 어둠과 이름, 만남과 이별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당신만을 위한 수행이며 당신만을 위한 성숙이며 당신만을 위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착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픈 것이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통이 와도 괜찮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 더 깊어질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의 길은 이미 지혜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가진 힘을 일깨우는 수행이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그 흐름이 고요하고 반듯하면 사소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흐름이 불안하고 뒤엉켜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금세 무너지고 하루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아침 명상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의 직장인 민재는 아침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늘 잘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끝없이 몰아붙이고 있었다. 마음의 부담은 몸보다 먼저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호흡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강박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였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평가받지 않으려는 마음,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명가를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생각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언제 불안이 커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흔들리는지, 마음이 어느 순간 경직되는지 선명해진다. 이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생각은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 거리는 마음을 자유롭게 해준다. 민재는 어느 날 출근길에 예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밀어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짜증이 올라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파도가 일어났지만 곧 잦아들었다.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쌓아온 작은 수행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명상이 길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지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와 꾸준함이다. 마치 매일 조금씩 쌓이는 물이 큰 강을 이루듯이 마음도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진다. 아침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심을 되찾는 경험을 반복하면 삶 전체가 더 넓고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바쁜 삶 속에서 명상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거대한 과제가 아니다. 단 몇 분 동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항상 어딘가로 몰아붙이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잠시 멈출 용기를 내는 일이다. 아침은 이 멈춤을 가장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다. 어느 순간부터 민재는 아침 명상이 단순히 편안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를 알지 못했다. 불안과 생각들이 쉴 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실제 자신은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는 진짜 자신이 그 생각들 뒤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그에게 큰 해방감과 안정감을 주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간다. 파도가 계속 일렁이는 바다도 바람이 잦아들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듯이 마음도 바라봐 주기만 하면 원래의 자리를 드러낸다.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고요함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기다리는 일이다. 그래서 아침 명상은 억누르는 수행이 아니라 열어주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셨다. 마음은 언제나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그 방향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다. 불안과 분노로 움직이면 하루 전체가 그 감정에 물들고 자비와 지혜로 움직이면 삶은 더 넓어진다. 아침은 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순간이다. 눈을 뜨고 호흡을 느끼며 마음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하루의 업을 부드럽게 바꾼다. 민재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뒤 아침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단지 조용히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한 선물처럼 느꼈다. 그 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오직 자신의 마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의 긴장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아침 명상은 이렇게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루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근본이 된다. 아침 명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보는 눈을 얻게 된다.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바라보는 눈이다. 이 눈이 열리면 그동안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온 감정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민재 역시 이 점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는 불안이 자신에게 고정된 성격이라고 여겨왔지만 명상을 하며 불안이 특정한 상황과 생각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출근길에서 지하철이 평소보다 지연되던 날, 예전의 민재라면 마음속에 빠르게 긴장이 차올랐을 것이다. 지각에 대한 두려움, 업무가 밀릴 것이라는 걱정, 상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을 것이라는 상상이 연달아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명상을 꾸준히 이어온 뒤 그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불편함이 일어나는 순간, 그는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마음속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감정은 한순간 피어오르다가도 알아차림이 닿으면 파도가 잦아들듯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이 경험은 그에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외적 결과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다. 마음이 올라오는 즉시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수행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해탈을 향한 첫 문이라고 하셨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실체를 바로 보라는 가르침이다. 아침 명상이 이 실천을 돕는 이유는 마음이 아직 복잡하게 뒤섞이기 전이라 감정의 흐름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동료들은 그가 예전보다 차분하고 넉넉해졌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불편한 기색 없이 대했고, 업무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이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이 쌓여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였다. 마음의 중심을 아는 사람은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 중심은 자신의 마음에 있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느낀다. 화가 나면 화에 끌려가고, 불안하면 불안에 끌려가고, 슬프면 슬픔에 휩싸인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감정은 바람처럼 불었다가 멈추는 현상일 뿐 본래의 나는 그 바람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내면에는 큰 자유가 생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다루는 주체로 살아가는 힘이다.
민재는 마음을 바라보는 이 자유를 경험한 뒤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업무 실수 하나에도 밤늦게까지 자책하곤 했지만, 이제는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바로잡을 방법을 찾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행동이 더 명확해지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도 좋아졌다. 그의 상사도 이러한 변화를 눈치챘다. 이전에는 늘 급해 보이던 민재가 이제는 여유롭고 넓게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변화는 특별한 재능이나 지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작은 조각이다. 마음은 원래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 자연의 나무가 스스로 빛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마음도 고요와 지혜를 향해 나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침 명상은 이 자연스러운 성장을 막지 않고 부드럽게 돕는 역할을 한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성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루는 과정을 연못 속 진흙이 가라앉는 것에 비유하셨다. 연못을 흔들면 물이 탁해지지만 잠시 그대로 두면 진흙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명상은 마음을 흔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과정이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탁해진다. 그러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아진다. 맑아진 마음은 자신에게 필요한 길을 스스로 찾아간다. 민재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며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한 걸음 더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해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부드러워진다. 아침의 고요 속에서 시작된 이 작은 수행은 결국 하루 전체를 기둥처럼 지탱해준다. 아침에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에 힘을 돌아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서 평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사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 바른 말을 강조하신 이유도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업을 만들어내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하루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은 후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한마디를 건네는 일은 생각보다 강력한 수행이다. 한국인 지수는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던 짜증과 피로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늘 힘들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삶 속에서 그는 어느새 불만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출근길의 버스가 조금만 늦어도, 집 앞 편의점에서 계산이 길어져도, 주변의 사소한 일들이 모두 짜증의 원인이 되곤 했다. 그는 자신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치기 어려웠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아침에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진 뒤 아주 짧은 다짐을 속으로 반복해 보기로 했다.
오늘은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그의 하루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 지수는 이 다짐을 어려운 목표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대신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그냥 속으로 한 번씩 떠올려 보기만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단순한 문장은 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버스가 혼잡해도 예전처럼 짜증이 폭발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가 서툰 실수를 해도 날카로운 말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이 가벼운 바람처럼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도 놀랐다. 말이 달라지니 상대의 반응도 달라졌고, 관계가 조금씩 편안해졌다. 바른 말은 억지로 착한 말을 하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충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중 어떤 말을 선택할지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눈을 띄는 상황보다 말의 방향을 먼저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말은 거짓을 피하고 해로운 말을 멀리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 대신 마음을 맑게 하는 말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이다. 이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주변의 움직임에도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지수는 아침 다짐을 통해 자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반사적으로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감정에 휩쓸려 말하고 있었고, 그 말들은 다시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열리자 말이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말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의도에서 태어난다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지수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잠을 설친 데다 회사 일정도 빡빡한 날이었다. 출근길에 지하철 문이 그의 앞에서 닫히자 순간 짜증이 목끝까지 치밀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평소의 다짐을 떠올렸다. 그 순간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말은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마음의 파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잦아들었다. 그는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지침이 된다. 말은 마음의 길을 만들고 마음은 행동의 길을 만든다. 말이 달라지면 마음의 색깔이 달라지고 마음의 색깔이 바뀌면 사람의 하루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종종 말의 힘을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은 마음 안의 긴장을 풀어주고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하루의 인연을 부드럽게 한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삶을 움직이는 결을 바꾸는 힘이 있다. 지수는 아침 다짐을 꾸준히 이어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상대가 조금만 불친절해도 기분이 쉽게 상했지만 이제는 말의 방향을 먼저 바라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겼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침마다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겠다는 의도를 세우는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마음과 말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삶의 여러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넉넉함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그 자체로 업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말은 즉시 상대에게 닿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바른 말은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해치지 않으며 마음을 맑게 한다. 아침에 이 마음가짐을 세우는 것은 하루 전체에 부드러운 호흡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가벼워진다. 지수가 이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아침에 세 가지 습관이 삶을 바꾸는 이유를 바라보면 결국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번뇌와의 거리를 넓히는 과정임이 드러난다. 이를 위해서는 생각의 흐름을 다스리는 힘이 필요하고 이 힘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인 아침에 가장 잘 자라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의 가르침은 마음을 맑게 하는 행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힘을 뜻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한 가지를 붙잡지 못해 평생 같은 고통 속을 돌며 살기도 한다. 누적된 습관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 습관을 쌓으려 하니 한 번도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한 행동, 한 생각, 한 숨이 중요하다. 대구에 사는 김지우라는 남성은 항상 게으르다는 비난을 듣고 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지만 어두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금방 자신을 놓아버렸다. 그는 직장에서 여러 번 실수를 하고 꾸중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된 생각을 되풀이했다. 자신을 붙잡아 세워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권유로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침 한 줄 기록을 해보라는 말을 듣는다. 그저 눈을 뜨자마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와 오늘 하루 지키고 싶은 마음가짐 한 줄을 적는 행동이었다. 지우는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며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작성해보니 자신이 매일 같은 불안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마음이 가벼운 날도 무거운 날도 있었지만 기록을 하면서 그는 감정이 자신을 휘두르는 방식보다 자신이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기록을 하다 보면 마음이 꼬여있는 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때마다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스스로를 탐색하는 아주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이 과정은 바른 마음 챙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을 억지로 멈추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늘 초조한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한 방향으로 흐르는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의 기록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마음의 뿌리를 드러내 주었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의 실체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작은 흔들림에서 시작되었다. 종이에 적힌 단어 하나, 감정을 설명하는 문장 하나는 지우에게 거울과 같았다. 그 거울을 일주일, 한 달, 2달 들여다보다 보니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기록을 하는 동안 그는 오늘 하루는 조급함을 내려놓겠다. 나는 나를 서두르지 않겠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와 같은 다짐을 반복했다. 이는 불교적 수행에서 말하는 바른 의도에 가까웠다. 의도가 맑아질수록 차분한 마음이 유지되었고, 차분함이 유지될수록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는 힘이 자라났다. 단단하지 않던 내면이 서서히 중심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지우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생각들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상처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마음을 붙잡고 흔들던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조금씩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좋은 습관을 작게라도 쌓아가면 나쁜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흐름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아침의 기록은 지우에게 새로운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 묻는 사람으로 변했다. 내면을 바라보는 태도는 행동과 선택을 바꾸었고, 행동이 바뀌니 그의 인간관계와 직장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지우를 더 이상 게으르고 의욕 없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하루의 첫 마음이 바뀌니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아침의 3가지 습관 가운데 마음을 가장 강하게 일으키는 실천은 조용한 호흡 관찰이었다. 이 수행은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흐르는지를 함께 살피는 과정이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 된다고 설명한다. 숨은 마음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드러내 주기 때문에 아침의 고요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스스로의 내면을 확인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 된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이서윤이라는 여성은 늘 감정 기복이 심해 하루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다. 작은 일에도 불안이 치솟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곤 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보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흔들렸다. 그러던 중 서윤은 명상 강사였던 언니의 권유로 아침 호흡 관찰을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생각이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감정이 불쑥 올라오면 호흡을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매우 조용한 순간이 찾아왔다.
숨을 들이쉴 때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내쉴 때 따뜻한 기운이 밖으로 흐르는 느낌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단지 몇 초의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고요함이 서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마음 한가운데서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감정이 만들어낸 파도가 줄어들고 호흡이라는 작은 배가 그녀를 잔잔함 쪽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이었다. 이 경험은 서윤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5분씩 호흡을 바라보는 습관을 이어갔다. 며칠이 지나자 생각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메신저 알림 하나에도 긴장이 치솟았지만 이제는 알림이 와도 호흡을 먼저 살피고 감정을 천천히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다. 호흡이 그녀의 마음을 잡아주는 손잡이처럼 느껴졌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올라올 때 따라가지 않고 흐를 때 밀어내지 않으며 그저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 태도는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서윤은 이 가르침의 의미를 아침 호흡 관찰을 통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감정은 적이 아니었고 생각도 단단한 실체가 아니었다.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 같은 것이었다. 호흡은 그 파도를 바라보는 등불이 되었고 등불이 밝아지자 마음속 어둠은 자연스럽게 옅어졌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회사에서도 눈에 띄게 차분해졌다. 예전에는 회의 중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 중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가 갑자기 안정된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한 호흡, 두 호흡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작은 조용함이 쌓여 큰 평온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물이 바위를 깎는 시간과도 같았다. 호흡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윤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 거창한 기술이나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순간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데 있음을 체감했다. 아침의 호흡 관찰은 그녀의 마음을 다듬었고 마음이 다듬어지니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돈되었다. 그녀는 아침의 조용함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을 스스로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아침은 그녀에게 의무가 아니라 마음을 닦아내는 축복 같은 시간이 되었다. 아침의 세 가지 습관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은 자신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건네는 일이었다. 감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따뜻함 쪽으로 돌려주는 힘이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시선은 행동을 정화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한다. 아침에 짧은 감사의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하루 동안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심이 생긴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민재라는 남성은 늘 불만이 많았다. 장사가 잘 되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손님이 조금만 무례하게 굴어도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듯한 기분에 빠졌다. 그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부족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스님은 커피를 마신 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커피를 내려주는 인연을 만나서 고맙다며 조용히 미소를 남겼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민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 후 민재는 아침마다 감사할 만한 일을 떠올려 보려 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것처럼 느껴져 어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감사할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따뜻한 햇빛을 느낄 수 있는 것, 편안히 숨을 쉴 수 있는 것, 손에 직업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것. 민재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갔다. 감사를 떠올리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그의 마음은 천천히 변해갔다. 예전 같으면 손님이 무례하게 굴면 속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먼저 떠올렸다. 덕분에 감정이 빠르게 달아오르는 일이 줄어들었고 상황을 조금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감사는 심리적 위안을 넘어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마음이 긍정으로 흐르면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은 결국 더 나은 관계를 이끌어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가르친다.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작은 사건에도 상처를 받지만 마음이 넓어져 있으면 같은 사건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민재는 이 가르침을 실제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넓이가 커질수록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다. 그는 예전처럼 작은 일에 화를 내는 자신을 보지 않게 되었다. 감사의 습관을 이어가자 카페 분위기도 달라졌다. 그는 손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손님들 역시 그 변화에 반응했다. 어떤 손님은 커피 맛보다도 민재의 차분한 태도에 더 큰 만족을 표현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침의 작은 감사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하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에서 출발한 변화가 외적인 현실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었다. 감사라는 단어는 때로 너무 익숙해 그 가치를 놓치기 쉽다. 하지만 아침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사할 이유를 찾는 행동은 마음의 향을 바꿔놓는 힘이 있다. 민재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의 문장을 하나 떠올리고 그것을 잠시 마음에 머물게 한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볍고 부드러워진다. 이 부드러움이 하루의 말투, 표정, 행동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삶을 부드러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주변의 작은 흠결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마음이 따뜻해지니 삶이 따뜻해졌다. 아침에 세 가지 습관이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이유는 결국 하루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의식하지 않을 때 습관에 끌려다니고 습관이 마음의 흐름을 결정한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 있으면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흐르는 첫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침은 마음이 아직 세상의 소에 흔들리기 전이기에 이때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하루를 결정짓는 토대가 된다. 인천에 사는 정아은이라는 여성은 언제나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목표도 많았지만 정작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한 공허함만 남았다. 계획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늘 산만했고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졌다. 하는 자신이 더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노력 이전에 방향을 잃고 있었다. 마음이 분주하면 집중할 수 없고 집중하지 못하면 행동도 흩어진다. 어느 날 그녀는 지인이 알려준 짧은 아침 의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오늘 이루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떠올리는 일이었다. 목표나 성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정하는 것이었다. 하는 처음에 어떤 문장을 떠올려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럽게 문장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차분한 마음으로 움직이겠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중심을 잡겠다. 나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알아차리겠다. 이런 문장들은 짧았지만 마음을 안정시키는 묵직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단순한 마음 설정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정신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한 문장의 방향성이 그녀를 이끌었다. 마음이 갈 길을 알고 있으니 생각이 산만하게 흘러가지 않았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의도는 바로 이런 흐름을 의미한다.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살피고 그 방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하은은 이 가르침을 실제 삶 속에서 온전히 체감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직장에서도 드러났다. 예전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마음이 차분하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훨씬 명확하게 보였다. 상사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도 감정이 금방 흔들리지 않았고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나 예민함이 줄어들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로 모이니 주변의 작은 파동에 휘둘리지 않았다. 중심이 붙잡히자 업무 능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하는 어느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의 상태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정하는 일이라는 것. 아침의 한 문장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 자리를 선택하는 행위였다. 그 선택이 하루 내내 그녀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었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상황이 변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는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고요한 힘이었다.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단단함이었다. 작은 문장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그녀의 삶을 점점 정돈해갔다. 마음의 방향을 알고 움직이니 하루가 흩어지지 않았고 목표를 향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침에 떠올린 문장이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그녀의 삶 전체를 차분하고 단단한 길로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었다. 아침에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마음이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다시 하루의 인연을 바꾼다.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바깥의 현실로 차츰 스며드는 과정은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가르침과 닮아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실제적인 지혜였다. 강릉에서 그림을 그리는 김다온이라는 여성은 오래도록 자기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완성한 작품을 세상에 내보일 용기가 없었고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다. 하루를 보내고 돌아보면 항상 똑같은 자책이 밀려왔다. 그런 어느 날, 다온은 작은 사찰에 들렀다가 벽에 적힌 한 문장을 보게 되었다. 마음이 머뭇거리면 인연도 머뭇거린다. 이 문장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다온은 아침마다 마음을 깨우는 짧은 의식을 시작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에서 맴도는 두려움을 가만히 바라보다. 오늘 단 하나라도 용기를 내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작은 움직임이 생겼다. 예전에는 망설였을 상황에서 아주 작은 행동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림 한 장을 SNS에 올려보거나 작업실에 찾아온 손님과 자신의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는 일 같은 변화였다. 이런 작은 움직임은 곧 현실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림을 본 한 지역 카페 주인이 그녀에게 전시를 제안했고 그 전시는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졌다. 다온은 놀랐다. 한때 자신을 가로막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침의 마음다짐이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마음이 움직이자 인연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의도와 행위가 서로 얽혀 삶의 결과를 만든다고 말한다. 의도가 맑으면 행동이 맑아지고 맑은 행동은 다시 맑은 인연을 이끌어온다. 다온의 변화가 바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침의 고요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주는 한 문장의 다짐이 그녀에게 중심을 가져다 주었고 그 중심이 하루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다. 마음이 안정되니 행동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 속에서도 단단한 용기가 자라났다. 적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마음의 계단 하나가 낮아지고 그 계단이 낮아지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속도도 달라진다.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말을 다오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어떻게 자신감을 얻게 되었냐고 물으면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한다. 아침의 고요한 순간에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를 바꾸었다고. 그 시간이 쌓여 두려움이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아침에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마음을 밝히면 그 밝음은 하루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 마음이 밝아지니 인연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인연이 움직이니 삶도 조금씩 확장되었다. 다오는 더 이상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삶이 넓어졌다. 아침에 한 호흡, 한 문장, 한 마음가짐이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었다.